화학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결합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온 결합이 있죠. 이 이온 결합도 이 고전력학적으로 어떻게 그 얘를 모델링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온 결합 중 그 유명한 이온 결합 물질, 대표적으로 여기 NaCl 얘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모여서 실제로는 거대한 고체 결정을 이루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요 이온쌍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쌍이 뭐예요? 바로 진짜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둘의 쌍을 이온쌍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아이오닉 페어라고 합니다. 그 아이오닉 페어에 대한 그 기본 형태 모델링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 소듐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그래서 핵에 11 플러스의 양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이거든. 그럼 원자에게는 17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소듐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염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다는 건,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이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듐은 여하튼 1 플러스 양이온이 됐고 여기 있는 Cl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전자가 하나 줄어들었고 얘는 전자를 하나 얻었다,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이때 뭐 전기음성도 얘기도 나오죠. 소듐은 전기음성도가 작고 염소는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자 이동이 돼서 양이온, 음이온이 됐다는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쪽이 바로 소듐 쪽이고요. 이쪽이 염소 쪽입니다. 11 플러스라서 원래 전자가 11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서 전자가 10개가 있다고 표현한 거고요. 원자번호 17번이어서 전자가 원래 17개여야 되는데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 염소는 지금 전자를 18개 획득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도 그 알 수 있는 게 바로 핵과 핵 혹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도 청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 보시다시피 핵과 전자 사이에도 이렇게 인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력을 좀 파란색 그래프로, 인력을 녹색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력, 청력,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표시한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그려져 있는데 정말 6개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NaCl,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모여서 거대한 고체 결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Na 플러스 이온 하나, Cl 마이너스 이온 하나라고 하는 이온쌍도 사실은 입자가 30개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핵이 몇 개 있어요? 2개,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28개 있으니까 전자 28개에 핵 2개로 되어 있는 30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이 지금 이 이온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냥 간단한 이온쌍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럼 입자가 30개다 라고 하면 그 30개 입자 사이에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나겠죠. 그럼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나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 30개 중 2개씩 짝지어서 인력이나 청력을 부여한다 라고 하면 총 요 정도 개수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 지금은 화살표를 6개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화살표가 435개의 화살표가 상호작용으로 그려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전자 10개 다 표현하고 18개 다 표현해서 화살표 435개 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내용이 지금 간단해지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인력과 청력을 위치 에너지로 표현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물질인 NaCl에 대해서도 물리학적인 모델링을 잡을 때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인력이나 청력을 고지고대로 적용했다간
계산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물리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바로 이온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온이란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죠. 뭐 신문 광고, 뭐 TV 이런 데서도 이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온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이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이온은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온은 바로 실제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생각이거나 개념인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이 물질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바꾼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 여기에 있는 11 플러스의 원자핵과 전자 10개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입자 Na 플러스 이온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 18개가 원자 핵 하나, 총 19개의 입자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입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0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그냥 궤도 난마하듯 여기에 있는 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는 두 입자 시스템, 바로 투바디 시스템으로 이 상황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 투바디 시스템을 이걸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건 오히려 이런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인간의 어떤 논리 구조가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좀 더 근사적인 모델로 바꾼 것이 그게 바로 이온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온은 결코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온에는 이상한 걸 부여하는데 이 이온끼리는 인력과 척력이 공존한다라고 성격을 부여합니다. 이 인력은 보시다시피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핵과 전자의 인력으로 유래된 그 덩어리 전체 인력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척력은 바로 전자 간 척력, 핵 간 척력, 정말 많은 상호작용들이 있겠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척력을 부여한 겁니다. 원래 여기에 화살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435개의 화살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걸 그냥 2개의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끼리는 이 수없이 많은 상호작용을 뭉뚱그려 근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온끼리는 인력하고 척력이 동시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양이온과 여기 있는 음이온,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니까 인력만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벽한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력이 있으니까 가까워지겠죠.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더 세지거든요.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인력이 있으니까 가까워져서 인력만 존재하면 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완전히 겹쳐져서 핵융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구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계라 화합물들은 한 점에 모여서 핵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왜 이온계라 화합물들은 인력이 나타나는데도 핵융합을 통해서 한 점에다 모이지 않는 거죠? 바로 이온끼리는 반드시 척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척력의 유래는 바로 핵 사이의 척력일 수도 있고 전자 구름 사이의 척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라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인력과 척력이 공존하게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은 실존하는 것을 근사적으로 나타낼 표현일 뿐인 것이지 저 이온이 실제 존재하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 이온 결합에 대한 고전역학적인 저 해석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이온들로 모여져 있는 고체 결정에서
입자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저것이 아주 밀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은 실존하는 물질을 근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고, 이온끼리는 그것이 심지어 양이온, 음이온의 관계라 하더라도 반드시 인력과 정렬이 공존한다. 그 생각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